야담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세찬 빗줄기가 흙탕물을 뒤섞어 길을 덮던 그날 밤, 저는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박문수라는 이름의 젊은 선비로 저는 외길을 따라 말을 몰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했고 제 귓가에는 빗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가득했지요. 이러다 길을 잃겠구나. 저는 입술을 깨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지고 산속을 따라 흐르는 계곡물이 넘쳐 흘러 길을 침식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흐릿한 불빛이 하나 보였지요. 희미하게 깜빡이는 불빛은 마치 어둠 속에서 저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말에서 내려 험난한 지늘길을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낡고 허름한 초가집이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이봐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있겠소? 잠시 정막이 흐르더니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이는 한 젊은 여인이었어요. 스물 안팎으로 보이는 그녀는 물기 어린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녀의 깊은 눈동자에는 불안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그녀의 짧은 말에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것이 제가 연희와의 첫 만남이었지요. 집안은 생각보다 정갈했습니다. 연희는 간소한 밥상을 차려주었어요. 이 쌀은 아버님 제사에 쓰려고 남겨둔 마지막 쌀입니다.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분명 일반적인 시골 여인과는 달랐습니다. 서안 위에 놓인 책들을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우리의 대화가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희, 문 열어. 이방나리께서 널 찾으신다. 연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공포가 스쳤어요. 도와주십시오.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 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제 심장을 쿵 하고 울렸지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이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직감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거친 얼굴의 남자들과 마주쳤습니다. 3명의 사내들은 모두 관아의 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눈빛에는 공권력의 위험보다는 탐욕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방 허찬수 대감의 명으로 왔다. 비켜서라. 무슨 일로 이 밤중에 약한 여인을 찾아 문을 두드리시오? 제가 몸을 굳게 세우며 물었지요.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저 여자는 빚을 갚지 못해 이방나리께 몸으로 갚기로 한 종이다. 당장 데려가겠다. 저는 뒤를 돌아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 여인이 빚을 졌다면 얼마나 되오? 제가 대신 갚아주겠소. 하지만 사내들은 제 말을 무시하고 연희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연희는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일 아침 관아로 찾아가겠소. 이 일이 옳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것이오. 제 단호한 선언에 사내들은 잠시 주춤했지요. 그들이 망설이는 사이 연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부탁이 있습니다. 연희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책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은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일한 물건입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책을 한양의 홍판서 댁에 전해주십시오. 저는 책을 받아들었고 연희는 제게 자신의 과거를 밝혔습니다. 저는 원래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신 후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이방 허찬수에게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책 속에는 양반 가문의 가계도와 함께 몇 장의 문서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은 허찬수의 부정과 연희 아버지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연희가 사내들에게 끌려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이 마을에 더 머물 것이었지요. 그리고 허찬수의 악행을 밝혀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관아로 향했습니다. 이방 허찬수의 집무실은 붉은 비단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허찬수는 50 남짓한 나이에 살찐 배를 내밀고 앉아 있었지요. 한양에서 오신 선비라고. 무슨 일로 이런 시골 마을까지 오셨소? 저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학문을 위해 지방을 유람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한 여인이 관아로 끌려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허찬수의 미소가 굳었어요. 아, 그것은 단순한 빚 문제일 뿐이요. 그 여자는 빚을 갚지 못해 종으로 살고 있는데 이제 한양의 관리에게 첩으로 보내질 예정이요. 저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표정을 감추었지요. 관아를 나온 후 저는 연희가 갇혀있는 창고를 찾아내고 그녀의 가문에 대해 더 알아보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연희가 남긴 책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더 자세히 검토했어요. 그 안에는 연희의 가문이 본래 대대로 벼슬을 해온 가문이라는 증거와 함께 허찬수가 어떻게 기몽서를 모함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진 후 저는 관아 뒤편의 창고로 접근했어요. 경비는 술에 취해 졸고 있었지요. 조용히 다가가 문을 열자 연희가 있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당신의 신분을 증명할 문서를 찾았소. 이제 우리는 현감을 찾아가 허찬수의 부정을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거기 서라. 허찬수의 수하인 박달이 나타났어요.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연희를 두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문 아래 놓인 협박장을 발견했어요. 이 일에서 손을 떼지 않으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허찬수가 저를 두려워한다는 증거였어요. 저는 한양의 고위관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지요. 이튿날 제가 듣기로는 연희가 창고에 홀로 앉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보고 계시지요? 이제 제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준 비녀로 벽에 자신의 진짜 이름과 가문, 그리고 허찬수의 죄악을 새겼다고 해요. 아침이 밝았을 때 허찬수가 창고를 찾아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너의 빚을 갚아줄 사람이 나타났어. 한양에서 오신 높으신 분이 너를 데려가기로 하셨다. 연희는 이것이 함정임을 알았지요. 가기 싫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오늘 저녁 내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해라. 저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현감을 만나기 위해 관아로 향했으나 문지기는 저를 막았어요. 현감 나리께서는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허찬수에게 반감을 가진 이들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도 이방의 폭정에 지쳤소. 그러나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을 뿐이요. 오후가 되자 저는 다시 관아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정문이 아닌 뒷문으로 접근했지요. 그러나 허찬수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 역시 왔군. 어사출두가 없는 한 넌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는 침착하게 품속에서 문서를 꺼냈어요. 이것을 보시오. 허찬수는 문서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 이 문서들은 곧 한양으로 보내질 것이오. 그때 잠깐 현감이 나타났습니다. 허찬수는 재빨리 현감에게 귓속말을 했고 현감은 저를 체포하라고 명령했어요. 저는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저는 체포되어 관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둡고 축축했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어요. 지금이야말로 제 정체를 드러낼 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재판이 열렸습니다. 허찬수와 현감이 앉아있는 가운데 저를 끌고 들어갔어요. 연희도 그곳에 있었지요. 이자는 관아를 침입한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허찬수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제가 누구인지 밝히겠습니다.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어사패를 꺼냈어요. 저는 암행어사 박문수입니다. 임금님의 명으로 지방의 부정을 살피러 왔습니다. 순간 관아는 술렁였지요. 허찬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이것은 거짓이다. 증거가 없다고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연희의 아버지가 남긴 문서들을 펼쳤어요. 이방 허찬수, 당신은 뇌물수수와 권력 남용, 그리고 무고한 이들을 모함한 죄로 체포됩니다. 허찬수는 발버둥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현감도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현감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함께 조사받을 것입니다. 그때 연희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김홍서의 딸 김연희입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증거를 통해 제 신분을 증명합니다. 연희의 결연한 모습에 관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지요. 결국 허찬수는 체포되었고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저는 임금님의 친서를 펼쳤어요. 김홍서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라는 임금님의 명이십니다. 이렇게 정의는 승리했지만 연희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연희의 신분이 회복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한 번 종이 된 여자는 다시 양반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속삭임이 곳곳에서 들려왔지요. 저는 연희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한양에서 당신의 가문이 회복될 것입니다. 연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친척들은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습니다만 이제는 제 힘으로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정도 양반도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 살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결심을 존중했지요. 그날 밤 연희는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을 떠나 새로운 도시에서 삶을 개척하기로 했어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멀리.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요. 저는 그녀에게 약간의 돈을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새 출발을 하세요. 연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선비님. 아니, 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이 존경스러웠지요. 동시에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어요. 마을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찬수의 압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저는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연희가 있었지요. 그녀의 슬픈 눈빛과 강인한 의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달 후 허찬수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소환되었지요. 대궐 안형조에서 열린 재판에서 허찬수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였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모두 그 여자가 꾸민 일입니다. 허찬수는 끝까지 연희의 신분을 부정했습니다. 저 여자는 내 종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양반을 자처합니까? 그러나 운명은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법정에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연희의 아버지 김홍서의 오랜 친구였지요. 저는 김홍서 대감과 함께 과거에 급제한 이상진입니다. 김연희 아가씨는 분명 김홍서의 딸이 맞습니다. 그녀의 어릴 적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지요. 노인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어요. 더구나 허찬수가 김홍서를 모함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감히 나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술렁였지요. 허찬수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재판관은 엄중한 목소리로 선고했어요. 허찬수, 너는 직권남용과 무고, 그리고 탐관오리의 죄로 섬으로 유배를 보낸다. 허찬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그가 피해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어요. 연희의 신분도 공식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지요. 저는 한양에 머물며 그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말로 자취를 감춘 듯 했어요. 이제 저는 암행어사의 다음 임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암행어사의 임무를 받아 지방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지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러나 그 눈빛만은 변함없었습니다. 연희 아가씨.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오랜만입니다, 어사님. 그녀의 미소는 예전과 달리 밝고 자신감에 차 있었지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희는 한양의 작은 마을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연희는 웃었습니다. 모두 어사님 덕분이에요. 그날 밤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희 아가씨, 혹시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시죠? 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함께 세상을 바로잡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연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먼저 찾고 싶어요. 비록 거절당했지만 저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삶이라면 저는 기꺼이 그녀를 응원할 것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연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사님이 돌아오실 때 제 서당을 찾아주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우리는 작별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어요. 각자의 길을 가되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는 암행어사로서의 임무를 계속했고 연희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지요.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암행어사가 아닌 조정의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임금님의 은혜로 좌승지의 자리에 올랐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녀가 있었지요. 어느 날 임금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문수, 그대가 전에 보고했던 김홍서의 딸이 큰일을 해냈다고 하더군. 놀라움에 저는 자세히 여쭈었어요. 연희는 서당을 학당으로 키워 가난한 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그곳에서 배운 아이들 중 과거에 급제한 이가 있다 하니 놀라웠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보고 싶구나. 그대가 직접 데려오거라. 학당을 찾아가니 연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더욱 성숙해진 그녀의 모습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은은한 광채를 드리웠고 그녀의 눈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제는 승진님이시지요? 우리는 한양으로 가는 길에 주막에 묵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솔직히 말하면 늘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고요한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승진님을 생각했습니다. 연희는 임금님 앞에서 학당에 대해 설명했고 임금님은 그녀의 학당을 공식 인정하며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어요. 몇 달 후 저는 다시 학당을 찾았습니다. 연희 아가씨, 이제는 제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고
대신 따스함과 확신이 가득했지요. 네,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연희를 한때 종이었던 여인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선에 굴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했지요. 그렇게 우리의 인연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만난 인연이 이제는 굳건한 나무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여종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이나 야설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연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